이제 어묵 국물도 이제 한 컵에 100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묵 안 사 먹고 그냥 어묵 국물만 마시는 사람들은 한 컵에 500원이고요. 이 정도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졌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제 또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얌체 같은 이 사람들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어묵 국물 그냥 한 컵 떠서 그냥 마시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 이제 늘다 보니까 이 장사하는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하나 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중국집 이제 가보면요, 예전에는 없던 이제 이 안내 표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볶음밥 먹을 때 짬뽕 국물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짬뽕 국물 요구하면 1,000원을 추가로 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너무 좀 인정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다가도, 이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게 다 돈하고 직결되다 보니 어쩔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료값이 올라도 그 오른 재료값을 그냥 판매가에 바로바로 반영 못 시키잖아요. 왜 바로바로 반영 못 시킵니까? 잘못 반영시켜 놨다가는 비싸다고 손님들이 떨어져 나갈까봐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게 단골이라 그러고 되게 맛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 폐업하고 엎드려는 거죠.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알아보면, 장사는 많이 되지만 남는 게 없어서 몸만 고되고 점점 이제 힘들어서 답이 없어서 그렇게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되게 서글픈 이야기잖아요. 장사를 했는데 매출이 많이 나왔는데 남는 게 없다니요. 전기세 내고 월세 내고 여러 가지 재료값 주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서 이렇게 장사를 하면 뭐하나 라고 자괴감이 들어서 폐업을 했답니다. 그런 이들이 주변에 한둘이 아니죠. 그리고 요새는 정말 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한 달에 매출이 3억 4억 나오던 이 중소업체가 갑자기 매출이 4천만 원 5천만 원으로 매출의 80%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어렵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소업체들은 이 매출에 딱 맞춰 가지고 공장도 운영하고 직원도 쓰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렇게 경비를 집행하는데, 매출이 갑자기 80% 줄어버리면요, 이제 되게 답이 없는 거죠. 이 창고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창고 보관료는요, 그리고 그 물건들 관리하겠다고 직원을 썼는데 매출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면 직원을 쓸 이제 돈 마련하는 것, 즉 직원들에게 줘야 될 월급도 마련하기가 빡세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잘 살아왔을까, 잘 지내왔을까, 버텨왔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참 쉽지 않았던 거죠. 1997년 IMF가 터질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 회사에 들어가면 정년까지 다니는 건 당연한 이야기였고, 주말 출근도 야근도 출근해가지고 모텔 잡고 모텔에서 자면서 보고서 쓰고 뭐 이래저래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졌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더 이상 이제 성장하지 못하고 되려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일을 겪으니 되게 좀 씁쓸한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위주로 이 한국의 정책들, 이 정부가 이제 움직여 가다 보니 중소업체들, 영세업체들은 사실 관심권 밖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먹고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이제 가장들이, 이 개인들이 안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죠. 이렇게 힘들고 먹고 사는 게 빡세면 정말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이 동남아로 옮겨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진지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겠습니까? 당장 여기에서 먹고 살 거리, 일거리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고민까지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과거에 비해 더 이상 성장률도 올라가기 어렵고, 또한
이제 먹고 쓰는 씀씀이도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이 녹록지 않고 이런 힘겨운 시대에 이제 어묵 국물 100원, 500원, 그리고 짬뽕 국물 1000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참 씁쓸한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무수히 많은 자영업자들, 특히나 음식점들 이제 박리담회로 이제 밥 위에다가 반찬 올려가지고 덮밥 형태로 해서 파는 것, 메뉴 몇 개 안 하고 정말 간소하게 간편하게 이 밑반찬으로 김치 주고 뭐 깍두기 주고 뭐 다른 겉절이 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이제 밥하고 밥 위에 반찬 끝. 그래 놓고 한 5,000원 6,000원 하는 정말 가격으로 승부하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가게들만 살아남겠죠. 중국집도 중국집에 보면 메뉴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메뉴 대폭 줄이고 꼭 필요한 것들로만 해서 이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는 이제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웃나라 일본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 보이잖아요. 일본이 자전거 대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 어딘가를 오고 갈 때 정말 먼 거리로 출퇴근하는 거 말고는, 여행 가는 거 말고는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타고 안 다니고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면 그 공공요금이 감당이 안 돼서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죠. 걸어 다니기엔 너무 멀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많이 타는 거죠. 이제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자전거 관련한 수요가 대폭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요새는 이제 차도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차를 신규 구매하는 이 비율도 대폭 줄었다고 하죠. 그만큼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의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지갑 열기가 급나고 2025년에는 더더욱더 이제 지갑을 닫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고 빡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 국리를, 구상을 더더욱더 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 지금의 삶이 참 녹록지 않다라는 거, 참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걸 그냥 느끼고 그냥 겁난다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뭘 할 건데, 그래서 어떤 대비를 할 건데 여기에 집중하고 나의 대비책을, 나의 준비를 더 이제 늘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 험난한 시대를 조금이라도 헤쳐나가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꽤나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맞이하게 될 현실은 잔인할 것 같습니다. 잔혹한 이 현실을 감내해야 되는데, 내비벼야 되는데 언제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또 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